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주로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층들에게 드리는 말씀일 겁니다. 특히 이제 제 고향 사람들, 친구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을 만나서 이번에도 제가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밉지만 국민의힘한테 정권 줄 수는 없지 않냐. 정권 교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정권 교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번에 권력은 뺏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은 뺏어와야 될 거 아니냐.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은 맨날 민주당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편이 아무리 못났어도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가지고 일단 정권은 뺏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제정신 바뀐 사람이면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옳다. 우리 편 후보는 옳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 민주당에서는 독재 정권하고 싸우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었겠죠. 자,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독재 정권인데요. 더 독재적입니다. 독재적인 당대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간신들, 당원들을 핍박하죠. 생각이 다르면 수박이라고 말하고 똥파리라고 말하고 쫓아내죠. 당대표를 위해서 법들을 계속 만듭니다. 당대표를 위해서 댓글 조작단을 만듭니다. 당대표를 위해서 카톡 파출소도 만듭니다. 이게 독재정당 아닙니까? 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더 좋아집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민주당이 해야 됩니까? 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못하죠? 민주당이 과거에 알던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당대표가 민주투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민주당이 이겨야 되지 않냐. 그래도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냐.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무조건 옳습니까? 민주당이 무조건 옳았던 시절도 있어요. 독재 정권하고 싸우던 시절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더 독재적이고 민주당이 더 구시대적입니다. 민주당이 더 독재적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니? 그래도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카톡 검열하는 정당 어디입니까? 당대표를 위해서 댓글 조작하는 당 어디입니까? 당대표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대표를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꿉니다. 이런 당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놈의 당이 공당입니까? 이게 다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재명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 당을 놓고 그래도 민주당이 해야 된다?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저는 틀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말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옳을 때만 그 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옳은가? 우리라고 말할 때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 민주당이 옳거나 이재명이 옳다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국민 다수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니라고 말을 하게 되면 중도층이라든지 스윙층들로부터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나쁘라고 다 생각합니다. 이 웃기는 오만 자기 확신을 민주당이 버리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이유를 모르면서 계속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이유를 모를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승리 이야기. 정치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치합니다라고 이재명은 맨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아군의 작은 잘못은 눈 감아줘야죠. 음주운전도 좀 할 수 있죠. 범죄, 죄 지었거나 거짓말한 거 좀 용서해 줄 수도 있죠. 이기기 위해서. 말도 좀 바꿔보죠 뭐. 이런 말 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근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짓말은요, 큰 거짓말 따로 있고 작은 거짓말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더 젊어졌네? 머리 하니까 더 멋있어? 이런 거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좋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팩트를 비틀고 있는 팩트를 숨긴다라든지 조승래 대변인이 며칠 전에 검찰이 이재명 재판을 지연한다는 건 노골적으로 있는 팩트를 뒤트는 아주 나쁜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입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팩트를 비트는 나쁜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거짓말은요, 정치권에서의 거짓말은 큰 거짓말 따로 있고 작은 거짓말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 하나가 결정타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가 뭘까요,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인간 세상을 사는 원리는 사람들이 서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의 말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약속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조직에서 같이 움직이고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할 거다.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회라는 건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사회의 근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고 그 안에서 가끔씩 아웃라이어들이 나옵니다. 거짓말은 그중에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한 건씩 거짓말들이 간혹 나오죠. 그런 건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1000번에 한 번, 10,000번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짓말들은 있어도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거짓말 할 수 있지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한 명 등장했다고 봅시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100명 중에서 99명의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한 명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길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니까요, 그 사람은. 이재명이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재명만큼 사악하지 않아요. 이재명을 못 이기는 이유가 이재명보다 멍청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때 저때 말을 바꾸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정치의 규칙은 명분이고 가치이고 진실이고 팩트를 뒤틀지 않는 게 정치의 근본 규칙이고 근본 가치입니다. 근데 그걸 개무시해버린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 룰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린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지금 잠깐 동안 판을 완전히 흐려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치 새로운 정치 기술인 양, 그게 진짜 정치인 양, 야, 이제 진짜 정치의 신이 나타났다. 저 사람 말만 대로 하면 정치가 언제나 승리하는 정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럴까요? 전부 이재명 같이 정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정치인이 다 이재명 같이 정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정치인이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치입니까? 모든 정치인이 전부 음주운전하고 모든 정치인이 전부 위증교사하고 모든 정치인이 전부 대장동 사건을 칩니다. 그럼 그게 정치입니까? 모든 정치인이 다 자기를 위해서 당원도 바꾸고 자기를 위해서 법도 바꿉니다. 그럼 그게 정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승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승리를 위해서 작은 잘못은 눈 감아줘도 된다? 한 번은 그래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옳고 멋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재명식의 정치가 몇 번 이기는 것 같으니까 멋있습니까? 모든 정치인이 다 똑같이 정치를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세상에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정치가 좋은 정치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이 전부 이재명 같으면 대한민국이 천국이 될까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건 국민의힘 지지자건 새미래 지지자건 아니면 무당층 중도층이건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한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정치니까 저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씩.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이 전부 이재명이면 어떨까? 이재명이 성공 사례로 딱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재명 같이 정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00명이 전부 이재명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까? 맞습니까?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재명이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그분에게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인 300명을 전부 이재명 같은 사람으로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 훌륭한 정치가 될까라고 바로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음주운전을 하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당헌을 바꾸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국가에 있는 법률을 바꾸고 이런 정치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전무후무예요, 이런 정치인. 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리는 보편화 가능성 공리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한 명쯤은 그래도 될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어떨까라고 논리를 확장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상황이 보일 겁니다. 이 말씀도 제가 오늘 목소리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명절 즈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친구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이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뭐 목청껏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저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어찌됐건 이재명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섣불리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기회가 오면 슬금슬금 먹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지고 성공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틀린 건 틀렸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바꾸려면 처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 바꾸려면 바꾸자고 말을 해야 하고요. 누군가가 바꾸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한 영원히 안 바뀔 겁니다. 저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민주당을 나와 있는 용기 있는 분들, 중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야 뭐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죠.